네. 지금까지는 그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어원으로 치면 이제 수상행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 할 거는 물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비담마에서 이제 정신에 관련된 법은 53가지로 분류를 하죠. 마음 한 가지에다가 수상행식이라고 할 때 이제 느낌 한 가지, 상 한 가지, 그 다음에 행위 50가지가 되고요. 식이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총 이제 53가지의 마음이 있고, 물질은 이제 18가지로 나눠집니다. 물질은 18가지로 이제 해서 총 이제 72가지가 되고요. 먼저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거에 그 뜻부터 한번 알아보면, 물질은 보통 이제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변형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전에 기우는 거라 그랬죠, 그죠? 마음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기우는 거라고 표현을 한다면, 물질은 이제 변형되는 거. 변형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물질은 어떤 형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변형된다. 형태가 변한다, 이 말이죠. 그런 거를 물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 물질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그 근본 물질하고 파생된 물질,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뭐 근본 물질에 대해서는 스님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4대 요소라고 하는 거. 이제 4대 요소를 아주 기본이 되는, 물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기본이 되는 걸로 근본 물질을 이야기하고, 이 근본 물질에 의해서 파생된 거를 파생된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이제 의지해서 나무나 그런 넝쿨이 자라듯이, 이 4대를 이제 의존해서, 4대를 의지해서 이제 생기는 물질들을 파생된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대 요소는 이제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이제 4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왜,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마하라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4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수화풍, 뭐 우리가 땅을 말하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이나 불이나 바람, 이거를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약간의 지혜가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큰 노력으로 파악하고 그래야 이제 존재할 큰 노력으로 해야 파악할 수 있고, 큰 지혜로 해야만이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하부다, 그러니까 큰 위대한, 또는 4대, 우리가 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나누면 추상적인 물질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물질과 추상적 물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구체적인 물질이라고 하는 것과 추상적 물질의 차이는, 쉽게 말해서 물질에서 이제 법을 이야기할 때는 이 구체적 물질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추상적 물질은 실제로 실제하는 법이라기보다는 그 개념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물질 때문에 형성되는 어떤 나타나는 이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추상적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체적인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지,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성질이라든가 나타나는 특징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는 추상적이라고 하는 물질 이 자체는 법은 아닙니다. 일종의 개념에 들어가죠. 근데 구태여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 추상적 물질이 보면 뭐냐, 뭐 허공이라든가 몸의 암시, 말의 암시, 뭐 가볍고 부드럽고 물질이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하다는 이런 변화라든가 특성, 뭐 소위 말해서 성주 계공 같은 그런 특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물질을 설명할 때 꼭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허공이 없으면 우리가 물질의 그 사이를 이 사이 우리가 스님들하고 저 사이 이런 허공이 없다면 스님들하고 저하고 이 경계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가. 근데 이제 실제로 실제하는 물질은 이제 그건데 그 사이에 있는 공간, 허공 이런 거를 이제 그 물질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물질을 설명하다 보면 이런 추상적 물질이라는 부분이 좀 주요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그러고 뭐 암시라는 건 소통, 우리가 이제 서로가 이렇게 언어로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말로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몸짓 이것도 다 하나의 소통이 되게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암시라고 표현을 한 거죠. 표시, 암시 뭐 이렇게.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전에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북방아비담마는 설일체 유부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설일체 유부에서는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물질과 또 뭐였어요? 마음과 마음부수 그리고 열반 이렇게 4가지로 나누었죠. 근데 이제 저기 설일체 유부 같은 데는 보면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불상응행법이라고 있어요. 불상응행법. 물질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뭐 정신에 들어가기, 마음에도 들어가기 그런 거를 불상응행법이라고 해서 따로 나눠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 물질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걸 또 이렇게 구태여 설명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 실제 법은 이 구체적인 물질 18가지 이게 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추상적 물질은 어떤 그 상태에 대한 설명이지 이것 자체가 법은 아니다. 이게 개념이라는 거죠. 이 이제 우리가 법이냐 법이 아니냐 이걸 따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실제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비록 임시로 나타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화가 나는 거 이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이제 실제 하는 법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근데 개념이라는 건 그냥 머릿속에서 이제 옛날에 경험했거나 지금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거지 실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실제 하는 법이고 고유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 각각의 또 그것이 실제로 경험할 때는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있어요. 탐욕 같으면 대상을 딱 붙들려고 한다거나 성냄은 싫어하려고. 그리고 뭐 땅의 요소 같으면 뭐 단단함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 일시적이지만 존재하고. 그리고 이건 실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변하는 무상고무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의 특징이 이게. 그리고 이제 마음의 조건은 되게 복잡합니다. 마음의 원인은 마음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건 영리법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물질의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 4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 뭐에 의해서 생기는 거겠어요? 전생의 업에 의해서, 우리 업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따라서 생기는 물질이 다르고, 화날 때 하고, 우리가 되게 기분 좋을 때 이제 몸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다르게, 호르몬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뭘 태우거나 이랬을 때 그것이 나올 수 있고, 온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생성되는 물질, 요 4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추상적 물질은 이런 거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에 의해서 생긴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개념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하는 법은 아니고 고유의 성질이 없고 이거는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실제하는 법. 왜냐하면 우리가 개념을 대상으로 해도 알아차림 이런 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지혜가 생겨야 되느냐 하면 윗바사나 지혜가 생겨야 돼요. 그 윗바사나 지혜는 뭘 윗바사나 지혜라고 하느냐 하면 물론 이제 뭐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윗바사나 지혜라고 할 때는 좀 한정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임을 통찰하는 그 지혜를 주로 이제 윗바사나 지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무상고 무아를 통찰을 해야 반드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라는 게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무상고 무아에 대한 통찰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이 구체적인 법은 항상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상고 무아의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물질의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뭐가 있어요? 지수, 화풍, 4대가 있고요. 나머지 14가지하고 이 추상적 물질을 합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아까 말한 파생된 물질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물질 중에서만 따진다면 파생된 물질은 4대가 이제 근본 물질이고 나머지 14가지가 뭐가 돼요? 파생된 물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18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이제 근본 물질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성의 물질, 대상, 이래가지고 요 나머지 14가지가 뭐냐 하면 파생된 물질에 해당하죠. 그죠? 근본 물질에 의해서 파생된 물질. 여기서 말하는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빨리어로 빠싸다라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감성적이다 이런 말을 이야기할 때 감성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센스라는 의미입니다. 센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감지하는 어떤 그런 센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나도 뭐 빨리어를 정통한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보통 눈 같은데 이렇게 형상이 와서 비치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서 감성이란 뜻이 아마 뭐 이렇게 투명하다 이런 뜻이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비치듯이 그런 뜻으로서 이제 감성의 물질이라고 했을 거예요. 원래 경전에서 이 파사다라는 용어는 깨끗한 믿음으로 이제 쓰인다 그러죠. 깨끗한 믿음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에서 이제 이거를 번역할 때 I transparent element라고 번역을 해요. transparent라는 게 이제 투명하다 이 말이거든요. 투명. 그래서 이걸 이제 투명 요소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이제 어떤 눈이 만약에 이렇게 망막에 형상이 이렇게 비치듯이 그게 투명한데 이제 비친다 이런 의미로 그냥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 말로 해서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센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상을 감지하고 소리를 감지하고 냄새, 맛, 그리고 몸에서 촉감을 감지하는 그 센스라는 의미죠. 이 지수화풍은 제가 따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우선에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대상이라는 건 뭐 다 아실 거고, 색, 성, 향, 미, 촉이죠. 그죠? 심장에 천장토대가 있고, 생명기능, 남성, 여성, 영양소. 있는데, 여기서 먼저 이 4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하고 나서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4대부터 먼저 보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냥 땅,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땅을 지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물을 그냥 수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 개념은 이 지수화풍, 그러니까 원래는 지수화풍이라기보다는 땅의 요소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빠따위가 땅이거든요. 땅의 다뚜라 그러죠. 다뚜라는 건 뭐냐면 요소라는 뜻이에요. 요소. 그러니까 땅의 요소. 근데 그걸 이제 줄여서 그냥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물질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형태가 있는 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그것을 만약에 이게 하나의 물질이라 치면 이렇게 만지보면 이게 단단한지 뭐 부드러운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이 가지고 이렇게 만졌을 때 우리가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거를 땅의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단함만 있는 게 아니라, 단단한 것은 또 단단함의 반대는 뭐예요? 부드럽다는 건 이제 이렇게 만졌을 때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고 몰랑몰랑하다 이 말이에요. 단단한 거하고 몰랑몰랑한 건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또 이제 이런 형태가 있고, 그러면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 이렇게 만지면 거칠거칠한지 또는 매끄러운지 둘 중에 하나가 또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그것은 무거운지 가벼운지가 있다 이거. 이 6가지 성질로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땅의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땅의 요소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걸 만져서 이거 무겁다 하고 느끼는 것도 땅의 요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건 너무 가볍다 하는 것도 땅의 요소고, 이건 매끌매끌하네 또는 뭐 거칠다 이렇게 느끼는 거, 이제 몸으로서 이렇게 느꼈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은 다 땅의 요소로 봅니다. 이게 현대 물리학하고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관련이 있는데, 딱 이렇게 뭐 1대1로 100% 매치시키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선생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간단히 설명을 해주면, 이 땅의 요소는 질량하고 관계 있어요. 무겁다 가볍다 이건 질량이잖아요. 그죠? 그런 질량을 가진 것들, 질량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 그러니까 땅의 요소 중에 한 모습이 질량의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무겁다 가볍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은 저게 뭐냐 하면, 물질이 이렇게 물이라는 게 아니고요. 저게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이제 물이라고 써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헤매고 헷갈리는 부분인데, 저거는 뭐냐 하면, 이 물질이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있기 위해서는 이 물질이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주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인력, 뭐 중력이라든가 인력이죠. 그죠? 인력.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몸이 사실은 요즘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몸의 99.999 얼마 정도 하여튼 뭐 거의 대부분이 허공이라 그러거든요. 실제 물질이 차지하는 건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원자 핵이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원자가 있으면 그 안에 보면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잖아요. 이 전자와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이게 거의 허공이거든요. 이게 이 사이가. 이런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 핵이 이제 뭐 잠실 운동장을 치면 잠실 운동장에 그 조만한 돌 하나가, 아주 작은 돌 하나 갖다 놓은 거하고 이 잠실 운동장에 그 있는 그 정도 공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전자가 있는 거하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거의 원자 안에 그 모습은 거의 빈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 게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도 사실은 거의 빈 공간이에요. 이 우주상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만약에 이제 중간에 그런 허공 없이 딱 짜부러뜨리면 이 사과 안에 다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사과 하나 안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허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게 단단하게 느껴지느냐? 이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이걸 흩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원자 핵에도 이래 쪼개면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게 있어요. 또 그걸 쪼개면 요즘 쿼커라고 들어보셨죠? 쿼커라는 것도 기본 입자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게 다 그런 입자들, 아주 소립자라고 하는 그런 입자들의 모임인데, 요즘 현대 물리학에서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 18가지인가 기본 요소가 있어요. 엘리멘터리 파티클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거의 다 밝혀졌어요, 지금. 요번에 마지막으로 밝혀진 게 히그스 입자라고. 그게 옛날에 이제 실험적으로는 안 밝혀지다가 최근에 그 이제 물질을 뭐 신의 입자라고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밝혀져서 거의 다 밝혀졌는데 이런 아주 작은 입자들의 모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입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사례가 걸려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이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일종의 뭐 원자 핵 사이에 이게 이제 특히나 원자 핵 안에 그거를 묶어주는 그 힘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깰 때 나오는 에너지가 워낙 커요. 이게 깨질 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원자 폭탄이잖아요. 그러니까 핵 분열이 될 때 그 나타나는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큰, 폭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깰 때. 그래서 그런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그 힘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수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의 개념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을 때 이 수대가 없으면 물질은 어떤 형태를 갖추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겠죠. 그죠? 스님들이 이런 몸에 이런 형태를 갖추는 것도 그런 인력이나 이런 이제 수대의 작용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체 허공이면 그나마 서로가 이렇게 뭐 여담이지만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쓱 지나갈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안 되냐 하면 이제 우리 몸에는 거의 이 전자들이 이렇게 주위에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게 서로 음전기라고 이렇게 청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자기력 때문에 서로가 밀어내는 것 때문에 마치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현대 물리학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뭐 그런 인력 같은 걸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불의 요소는 뭐냐면 뜨겁고 차가운 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물질을 만졌을 때 이건 차다, 뜨겁다라고 느끼는 거 있죠. 이게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불의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온도입니다. 온도에 의해서 한다고 보고, 바람의 요소는 이제 움직이거나 정지하는 거죠. 그죠? 지탱한다는 건, 예를 들어 스님들이 지금 서 있는데 이 땅이 안 꺼지는 건 뭐예요? 땅에서 지탱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지탱하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람의 요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다 바람의 요소라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바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 이 바람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현상계에서 보이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 이 바람은 움직임이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즘 현대 물리학으로 이야기하면 운동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운동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운동하기도 하고, 외부 힘이 작용되면 운동하고, 자기 스스로도 운동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의 요소에서는 이제 흐름과 응집력, 이 두 가지일 텐데, 이게 만약에 서로가 이제 이렇게 붙들어 두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흐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안 그러면 그냥 퍼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흐름하고 응집력은 같은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의 요소는 차갑고 뜨거운 것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뭐 더 뜨거운 걸로 보면 이 100도도 뭐 200도에 비하면 차가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뜨겁고 차가운 거. 그 다음에 움직임과 지탱함. 요렇게 이 12가지의 땅의 요소는 6가지로 나타나고, 물의 요소는 이렇게 불의 요소도 2가지, 바람의 요소도 2가지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을 지수화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땅이라는 걸 만져서 알 수 있어요. 이 만져보면 이게 뭐 만지거나 들거나 해보면 이게 거칠다, 단단하다 이런 건 알 수 있죠. 그죠? 뜨겁다, 차갑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지 정지하고 있는 건지도 이렇게 감촉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살아있는 고기를 잡으면 꿈틀꿈틀 하잖아요. 그건 움직임이거든요. 그게 이제 풍대죠. 근데 이 물의 요소라고 하는 거는 뭐로 알 수 없어요? 만져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거는 그냥 우리가
지혜로서 이해하는 거지 만져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이거는 그러니까 물의 요소는 좀 의식의 영역에서 알 수 있는 거고, 이 땅이나 불이나 바람, 지화, 풍의 요소는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감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성, 향, 미, 촉 할 때 그 촉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이 지화, 풍을 바로 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님 그 원각경 교황포살장에 보면 그 콧물이나 가래 같은 거는 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수대랑 여기서 말하는 틀려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스님 말하는 그 물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물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콧물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섞이니까 바다로 가거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몸에 뭐 지하수로 들어가거나.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이라는 게도 다 지수화풍이 있어요. 지수화풍은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게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요소라 이래요. 어떤 형체만 있다 그러면 그 형체에 단단하고 이제 부드럽거나 단단하거나 부드러운 게 있고, 또 차고 뜨거운 것도 있고, 그것이 운동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묶어주는 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에도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지수화풍, 근데 이 이제 지수화풍의 퍼센테이지는 다를 수가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물이 한 80% 되고, 물의 요소가 한 80% 되고, 지화풍의 요소는 한 20% 선에서 이제 구성되어 있다. 그런 거 우리가 보통 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땅의 요소가 아주 많은 것은 땅으로 느끼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이 지수화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스님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지수화풍이라는 거하고, 여기 4대에서 말하는 이 지수화풍은 다른 개념이라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물질이라도 지수화풍은 반드시 함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병이 있는데 이 병 자체에서 이게 무겁고 차가운 것, 무겁고 가벼운 것도 있을 거고, 또 이거 만지면 차가고 뜨거운 요소도 여기 같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 이게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이 물질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건 지수화풍이 항상 같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바람, 우리가 일반적인 바람이라고 하는 건 바람의 요소가 주된 거다 이거예요, 현저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이 훨훨 타는 그런 거에서는 불의 요소가 현저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불도 이래 타오를 때 그게 질량이 없진 않거든요. 형체가 있는 건 질량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그 하나의 입자로 봐서는 그걸 묶어주는 힘도 있고, 그런 것이 다 함께 있다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마하부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정말 대단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이런 이제 뭐 물리학에서도 뭐 그런 이제 중력이라든가, 우리가 그 누구죠? 뉴턴이 이제 사가 떨어지는 거 보고 중력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 하면 1600년도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한 400~500년밖에 안 된 일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과학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물의 요소라는 걸 이야기했다는 거는 굉장히 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관찰이나 이런 통찰에 의해서 이런 걸 발견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4대 요소는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요소다 이거예요. 하여튼 물질의 형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땅의 요소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이 4대 요소는 반드시 함께 결합되어 있다 이거죠. 따로 분리되어서 결합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 화풍을 근본 요소라고 하고, 어떤 물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눈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지수 화풍과 결합해야 반드시 눈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래서 그 나머지 물질들은 파생된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좀 선생님들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4대 수행이라는 수행이 있어요. 이 수행을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우리 몸에서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계속 땅에,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12가지 성질이 있었잖아요. 그죠? 단단한, 거친,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이게 12가지거든요. 총. 그러면 이 12가지 중에서 이제 좀 식별하기 쉬운 것부터 해요.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좀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해서 12가지 성질들을 다 우리 몸에서 관찰을 합니다. 제일 쉬운 게 이제 뭐 이런 움직임 같은 게 좀 쉬운데,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을 잡아도 그게 미세한 움직임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움직임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단함, 거침, 무거움 이런 걸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탱, 부드러움, 매끄러움, 그 다음에 뭐 차가움, 뜨거움, 흐름하고 응집, 물의 요소가 제일 관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걸 12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관찰하다가, 순서가 아니라 이제 식별하기 쉬운 순서대로 관찰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땅의 요소 6가지를 먼저 관찰하고 이제 지수 화풍의 순서대로 바꿉니다. 처음에는 식별하기 쉬운 순서대로 하고, 나중에는 지수 화풍의 순서대로 바꿔가지고 이 12가지 이렇게 관찰, 그러니까 6가지 저 단단한, 거친, 무거운, 부드러운, 매끄러운 관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혜 요소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응집력, 흐름 관찰, 응집하고 흐름을 관찰하면 수혜 요소다. 뜨겁고 차가운 걸 관찰하면 화혜 요소다. 그 다음에 움직임과 지탱함을 관찰하면서 그건 바람의 요소다. 이렇게 지수 화풍을 계속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부터 이제 머리 끝에서 머리, 그 다음에 뭐 이제 양팔, 몸통, 양다리 이렇게 스캔을 하는 거죠. 일종의 스캔하면서 계속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수행의 힘은 눈을 감고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쭉 관찰하다 보면 이 몸이 나중에는 우리 몸이 굉장히 막 빗덩어리처럼 변합니다. 이제 실제 수행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 그 빗덩어리 이게 빗덩어리도 하나의 물질인데, 그 물질에서는 물질은 항상 그 빈틈이라는 허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허공을 이렇게 관찰하면 이게 아주 작은 입자로 이렇게 쪼개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몸이.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물질 우리가 마음에서도 마음은 이제 뭐 한 가지고 뭐 마음 부수가 52가지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마음을 공부할 때도 항상 전오식의 채소가 몇 개, 전오식이 제일 작은 그룹인데 전오식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마음 하나하고 그 항상 모든 마음이 함께하는 7가지는 꼭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소 단위가 8개거든요. 이 물질도 채소 단위가 8개의 이 요소는 결합을 해야, 지수 화풍하고 몇 가지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더 결합을 해야 하나의 물질이 형성이 된다고 보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주 작은 입자라도 있으면 그건 이 8가지 요소는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물질 중에서 가장 작은 입자의 형태를 깔라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덩어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입자들의 모임이라고 보는 거죠. 알고 보면 아주 작은 입자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 입자는 아주 작은 입자, 이거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깜빡깜빡 전멸하듯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거기서 4대를 식별하는 거. 그러니까 지수 화풍을 아무리 작은 입자라도, 우리가 이런 큰 몸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작은, 아주 작은 입자라도 그게 지수 화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거기서 이제 그거를 관찰할 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질에서 이제 법의 상태를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에서는 뭐를 적어도 심찰나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심찰나를 보고 거기서 그 심찰나를 봤을 때 이제 법에 접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여기서도 이제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하는 이 깔라빠 수준을 관찰했을 때 이제 법에
단계까지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이제 깔라빠를 설명을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4대 요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에 공통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성의 물질하고 눈, 귀, 코, 혀, 몸,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우리 눈, 귀, 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이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귀를 만지면 거기에 소리 듣는 것 말고도 이 귀에서 내가 감각을 느낄 수 있잖아요. 뜨겁고 차갑고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라고 하는 게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귀,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그 요소뿐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때리면 아픈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프다고 느끼는 거는 그건 뭐예요? 몸 신식이잖아요. 신식. 그죠? 그러니까 몸의 요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몸이라는 것도. 그리고 또 남자 귀하고 여자 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남성 여성도 거기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이 귀라는 거에도 이 영양소가 공급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영양소라고 하는 것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 특히 형상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그 물질만 딱 한정해서 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체 기관으로서의 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망막이나 이런 걸 망막에 있는 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빛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죠. 망막이 딱 비치는 것. 그 역할만 하는 것을 주로 이제 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눈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때려도 안 아파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아프다는 건 그게 이제 신식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감촉도 있다 이 말이에요. 촉감을 느끼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은 색성, 향, 미, 촉인데 아까 말할 때 촉은 지, 화, 풍에 해당하니까 감촉 이건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4대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상의 물질은 색성, 향, 미 요것만 4가지로 표현하는 거죠.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이 촉은 지, 화, 풍이니까 4대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의식, 그러니까 아니비설신, 전 오식은 아니비설신이라는 걸 토대로 일어나는데 의식은 뭘 토대로 일어납니까? 의식은 이제 우리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상 그 물질 요소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의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이걸 지원해 주는 건 심장 물질이라고 봅니다. 심장 토대. 이 우리 신체 기관으로서의 심장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이 심장이 그러니까 피를 돌리는 곳이잖아요. 그죠? 심장 그 중심부에 보면 피가 있잖아요. 그죠? 이 피 속에 이제 이런 심장 토대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이제 현대 과학자들은 이 의식의 토대는 대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수행을 한 사람들에게서는 보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움직인다고 할 때 머리라기보다는 이제 이 심장, 소위 말해서 마음을 여기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수행을 해보면 이제 실제 어떤 마음이 움직이는 걸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보면 수행자들은 보통 여기 심장 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과학자들은 대뇌라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거는 이제 근데 실제 수행을 해보면 오히려 심장 토대라는 게 좀 더 일리가 있다고 느껴져요. 실제 해보시면 마음이 움직이는 걸 관찰해보면 주로 이제 이 심장이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쪽 심장 쪽에서 마음이 작용되는 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심장에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마음이 일어날 때는 특히 이제 의식, 그러니까 전오식은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근데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은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조건으로 해서 어떤 물질들이 생성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스님들이 화를 내면 막 몸에서 안 좋은 독소가 생긴다거나 이런 게 이제 마음에서 생긴 물질로 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여기서 이제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게 온몸에 퍼져나간다고 봐요. 보통 이제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그러니까 그 물질이 이제 대뇌, 일종의 우리가 대뇌도 사실 알고 보면은 그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화학 반응이에요, 일종의. 그 대뇌라고 하는 게. 근데 부처님이 보신 거는 이제 물질하고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건 다르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죠? 세곤하고 수상행식을 구분을 했잖아요. 그걸 같이 봐서 왜 구분하겠어요? 똑같은 걸로 이야기하지. 단지 이제 물질과 정신이 서로 의지하는 것은 맞는데, 의지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이 소리라는 게 뭐야 이거 책상하고 이걸 의지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소리는 아니잖아요. 이 책상이 소리인 것도 아니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 소리라는 이거 두 개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지만 이 소리가 이것도 이 컵도 아니, 물병도 아니고 이 책상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라는 게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났다고 해서 물질하고 마음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간 의식이 일어날 때는 이제 이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생기는데 그 물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온몸에 퍼지면서 그런 것에 작용이 이제 대뇌에도 뭐 그런 전달이 되고 뭐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이제 섣불리 말하기는 좀 그래요. 이게 약간 뭐 검증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아비담마에서 보기에는 이제 이런 우리 마음이 의식이 일어나는 거에 그 토대는 이 심장 속에 있는 심장 토대에 있다. 심장 토대라는 하는 물질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의식이 일어날 때 그 의식을 일으키는 물질적인 토대가 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생명 기능은 뭐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있는 우리가 이런 물병하고 여러분들 몸이 다른 게 뭐겠어요? 이런 생명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현상이 있다 이게 우리 몸에는 그죠? 그런 생명 현상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이제 생명 기능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적인 요소, 그러니까 그 물질은 이런 생명 현상이 있다고 보는 게 생명 기능이에요. 이런 책상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생명 기능은 왜 있느냐? 생명 기능이 있으면 온기가 있고 온기를 조건으로 해서 또 생명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스님들 몸이 이렇게 따뜻하다가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그냥 마른 나무 토막처럼 그래야 되잖아요. 거기는 온기도 없고 생명 기능도 없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이라 해요. 생명 기능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여자를 구분해주는 물질이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요즘 말로 하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이제 남자로서 특징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물질, 여자로서 특징이 드러나게 하는 물질을 남성, 여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영양소는 일종의 이제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이 물질에 영양을 공급해 준다고 할까요? 그 물질이 계속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몸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거기에 영양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작고 아주 미세하고 많고 이런 건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감성의 물질하고 심장의 물질 요게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이건 의는 아니에요. 아니비설신의 할 때 그 의는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심장 토대라는 게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니비설신식 의식의 이제 토대가 된다 이거예요. 이 6가지는. 그죠? 이건 이제 색성향 미촉 이건 이제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생명 기능하고 뭐 남성 여성 이거는 그냥 우리를 이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기본 요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보면 이게 주로 뭘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외부 대상을 받아들일 때는 아니비설신의를 통해서 뭐 색생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육문 6가지 문을 통해서 6가지 대상을 받아들이는데 이 육문이라고 하는 거 아니비설신은 토대이기도 하고 문이기도 하고 그것이 그래요. 그렇지만 의식 같은 경우는 이 토대는 심장 토대고요. 마음의 문은 또 달라요. 방가라고 하는 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방가 상태가 이어지다가 어떤 대상이 들어오면 그게 끊어지고 인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은 방가라고 보고 그것이 일어나는 물질적인 토대는 심장 토대라고 본다. 문과 토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의식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로 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상이고 색성의 미촉.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신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지수화풍은 이제 모든 물질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거는 이제 좀 부수적으로 남자 여자나 생명 기능 뭐 물질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 이렇게 된 거죠. 그 생명 기능이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 호수에도 생명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명 기능도 있고 물질의 생명 기능도 있어요. 물질의 생명 기능은 물질이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 몸에도 지금 물질이 계속 생성되고 이래 있잖아요. 그 물질을 이렇게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물질의 생명 기능이고 마음이 일어났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음이나 마음 부수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돌봐주는 거는 이제 정신의 생명 기능이고 둘 다 물질 현상이나 정신 현상이나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또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어나고 사라진 동안에 마치 애가 태어났다 죽을 때까지 돌봐주는 보모처럼 예? 보모들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애가 일어나갖고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하면 이 애가 잘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생명 기능이라고 봐요. 일종의 생명 현상이 이제 태어날 때는 딱 일어났다가 물질도 우리 몸에서도 이제 생명 현상이 일어났다가 또 그게 이제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잖아요. 그죠? 이제 일어나서 머물다가 사라지는 요때까지 이제 이 생명 기능이 있다고 보는 거고 생명 현상이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을 때만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그때도 이게 왜냐하면 생명체계만 있는 현상이니까 생명 현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생명 기능은 물질의 생명 기능입니다. 정신의 생명 기능도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추상적 물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제한의 물질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물질이 예를 들어서 이제 깔라빠라고 하는 이제 아주 작은 물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심찰라라고 하는 아주 기본 요소로 이루어진다면 물질은 아주 작은 입자들 그걸 깔라빠라고 표현을 해요. 그 입자들의 모임인데 요즘 뭐 현대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양자론이고 그런 양자들의 집합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 그런 아주 작은 양자라는 게 아주 작은 그런 입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걸로 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물질이 있으면 이 두 개의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의 공간 이게 바로 허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공이라는 거는 실제 하는 물질이라기보다 실제 하는 깔라빠 같은 이런 물질이 일어났을 때 그거의 경계를 확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죠? 경계를 이루어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 하는 물질이 아니라 추상적 물질로 보는 거죠. 만일에 허공이 없으면 두 물질 사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허공이라는 요소가 있다기보다 물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물질의 경계로서 우리가 허공이라고 느끼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암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암시라는 말은 표시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스님들한테 뭐 이렇게 하면서 손짓을 하고 내가 아무 동작 없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런 동작을 통해서 또 전달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바로 이제 몸의 암시고. 그리고 내가 말의 암시라고 하는 거는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이 말은 이제 실제로 보면은 몸의 암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아비담마 입장에서 보면 몸의 암시라는 뭐로 보냐면 내가 이제 어떤 의도를 일으켜요. 몸을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의도를 일으키면
일종의 그게 이제 뭐 대뇌로 전달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대뇌에서 이 근육을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손이 움직이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의도가 일어나면 이제 그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건데 이 우리 마음에서 생긴 물질에도 뭐가 있느냐? 풍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풍대에 의해서 내 몸이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실질적으로 몸의 움직이라는 풍대의 작용이지 사실 뭐 암신이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우린 그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건 사실 추상적인 물질로 보는 거죠.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서 마음에서 생긴 물질 중에 땅의 요소가 있는데 그 땅의 요소와 목젖에 있는 땅의 요소가 부딪히는 소리, 그걸 소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의 암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몸의 암시나 말의 암시는 그냥 일반적인 물질의 작용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소통하는데 되게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해 놓은 거고. 변화의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손이 이렇게 컨디션이 되게 좋을 때는 어때요? 몸도 가볍고, 그죠? 몸도 보들보들하고 또 어떤 물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적합한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막 화가 잔뜩 나 있고 이러면 이제 몸도 무겁고 몸도 뻣뻣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물질의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저거는, 그죠? 똑같은 물질인데 예를 들어 깔라바가 일어났는데 이 깔라바가 상태가 가볍냐 부드럽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지 실제 그 물질에서 뭐 가볍고 부드럽고 이런 게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거는 어떤 물질이 생성하면 그것이 이제 머물다가 다시 이제 쇠퇴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소멸하는 과정, 그죠? 저 무상함이라는 건 소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멸하는 과정. 뭐 물질로 좀 스님들이 좀 익숙한 개념으로 하면 성주개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일어났다가 주했다가 뭐 이렇게 사라지는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것을, 이거는 이제 물질이 예를 들면 깔라바라는 게 일어나서 머물다 이렇게 그 깔라바 자체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추상적 물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는 어떤 그 구체적인 물질, 그게 이제 구체적인 물질도 하나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아주 작은 입자인 깔라바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짐으로써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짐으로써 그것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머무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이제 추상적 물질을 하는, 이건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물질의 어떤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현상들이라는 거죠. 물질은 원인이 없다. 이 말은 이제 물질은 정신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인은 이제 어떤 그 일어나는 원인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앞에서 그 정신에서 이야기하던 원인이 있잖아요. 탐진치, 불탐, 부진, 불치, 그걸 원인의 개수로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죠. 조건은 있습니다. 뭐예요? 업, 마음, 온도, 음식, 이 4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 번뇌와 함께 한다는 말은 번뇌에 의해서 번뇌가 있으면 이제 일어난다 이거예요. 만약에 스님들이 번뇌가 없으면 안 태어났을 거고 이 물질이 아니라겠죠, 그죠? 형성된 것이다. 이건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고 세간적이고 욕계에 속한다. 이 말은 이제 주로 이제 욕계 성질이라 이거예요. 색계는 물질이 있다 해도 되게 이제 그 미세한 물질이고 특성적으로 봤을 땐 욕계에 속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욕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애착이 많잖아요. 감각적 욕망, 그죠? 돈이나 뭐 명예, 집, 뭐 예쁜 여자, 뭐 예쁜 멋진 남자 이런 이제 그러니까 감각적인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이제 이행하기 때문에 욕계라고 표현한 겁니다. 대상이 없다 이 말은 이게 정신현상이 아니니까 대상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음은 대상을 가질 수 있는데 정신현상은 이 물질은 대상을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냐 바뀌냐. 그러니까 아니비설신, 우리 몸에 있는, 몸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이건 아니라 그러고, 나머지는 밖의 물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하고 관련된 거는 다 안에 물질로 보고 밖에 다른 존재나 뭐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건 밖에 물질로 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그 이제 대념측연 같은 데서 보면 안으로 밖으로 뭐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안팎으로. 그건 내 몸에 나한테 내 몸을 연해서 일어나는 거하고 다른 존재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걸 같이 본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것도 뭐 다 아시는 거고 눈과 귀는 도달하지 않는 거죠. 소리가 그냥 이렇게 공기를 타고 들어오는 거고 형상은 이제 빛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코, 혀, 몸은 예를 들어서 냄새가 이 코에 이렇게 와야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맛도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음식을 맛볼 때 나타나는 거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눈은 형상은 저 멀리 있는데도 우리가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5가지 감성 물질하고 심장 토대는 토대가 되는 건데 문은 5가지 감성 물질하고 암시, 여기서 암시라고 하는 건 왜 문이라고 하냐면 우리 의사가 전달되는 뭐 그런 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실질적인 문의 의미로 보기는 좀 그렇고요. 실제 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전오식은 문과 토대와 기능이 문과 토대가 같아요. 그죠? 기능, 그러니까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5건 이게 다 같아요. 근데 의식 같은 경우는 토대가 달라요. 토대는 심장 토대고 문은 뭐예요? 문은 아까 방가라 그랬죠. 그죠? 마음의 문을 방가로 보거든요. 방가가 문이고 또 기능은 의건이 기능이잖아요. 그죠? 마음 자체가 기능이 되는 거죠. 그죠? 의식이 기능이 되는 거죠. 이건 지금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신적인 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역할하는 건 5가지 감성 물질하고 암시 이거는 이제 소통의 문이고 기능은 5가지 감성 물질도 그렇고 이건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기능이 있고 생명 기능이 있고 그죠? 이거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앞에 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이제 물질이 아까 물질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18가지가 있고 그런데 이 물질이 일어나는 원인 이 원인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물질의 원인은 4가지밖에 없습니다. 업, 마음, 온도 그리고 이 음식이라고 하는 요 4가지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가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업에서 생긴 물질을 이끌어내려면 업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업이 되는 마음은 몇 가지입니까? 일단 욕계,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몇 가지예요? 선한 마음 몇 가지입니까? 8가지가 있죠. 그죠? 그다음 불선한 마음 12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색계 마음이 몇 가지입니까? 초선, 2선, 3선, 4선 5가지죠. 그 중에 이제 과보나 작용 많은 마음은 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업이 되는 거는 25가지고 무색계가 4가지. 그래서 29가지인데 무색계는 말 그대로 뭐예요? 무색계 같은 경우는 무색계에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무색계에서는 물질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색계 업은 물질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진 거예요. 그냥 25가지만 된 거죠. 그 다음 마음에서 생긴 것 중에서 전오식은 물질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오식은 마음의 힘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생긴 물질을 만들지 못하고 또 만약에 무색계에 태어나면 무색계에서만 일어나는 마음이 뭐냐면 무색계 과보의 마음이거든요. 그죠? 스님들이 만약 여기 무색계 선정이들 무색계 마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의 마음은 오직 무색계에서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5가지를 빼면 4가지 참. 그럼 10가지하고 4가지 빼면 89가지 중에 남는 거는 75가지. 이 마음은 이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반드시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물질이어야 합니다. 첫째는. 그 다음 무색계가 빠져야 돼. 그래서 이제 75가지. 그리고 마음에서 생긴 마음은
항상 일어날 때가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뭐가 탁 일어날 때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그 일어나는 순간에 물질이 같이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본산매의 속행은 이제 자세를 지탱한다. 이 말은 뭐냐면 스님이 본산매에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산매에 들어갔는데 이랬다가 이래 할 수 있겠어요? 막 이래저래 둘러보고 이런 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몸이 딱 지탱이 된다. 그 상태로. 그게 이제 지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결정하는 마음과 속행. 예를 들면 이제 결정하는 마음과 속행 이것도 산매에 들어갈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암시라는 게 아까 그 몸이 지탱된다 이것도 몸의 암시잖아요. 그죠? 몸으로 드러나는 건 몸의 암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통도 마찬가지고 신통의 마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게 다 몸의 암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암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게 이제 여기서 뭐 또 말을 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한 속행 같으면 또 뭐가 됐어요? 말의 암시도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소를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일단 기쁠 때 미소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일단 선한 마음에서 네 가지가 있죠. 기쁨과 평온 이렇게 네 가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네 가지가 있고 불선한 마음에는 탐욕과 함께하는 것만 기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에 8가지가 있는데 그 탐욕 중에서도 이제 기쁨이 함께하는 건 네 가지죠. 그죠? 선생님들이 그걸 이해하시면 좀 쉬워요. 보세요. 선한 마음하고 이 특히 이제 탐욕을 바탕으로 탐욕을 뿌리로 일어나는 마음은 형태가 똑같습니다. 단지 뭐가 다르냐면 선한 마음에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고 불선한 그러니까 탐욕을 뿌리려 한 마음은 사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나타나죠. 나머지 기쁨이 있냐 없냐 자극이 있냐 없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거하고 그 보통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감각적 욕망을 누리면서 일어나는 그 희열이거든요. 희열, 행복. 근데 수행을 하면은 이때는 사견이 바탕이 돼 있어요.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 이 메커니즘이 뭐로 바뀌냐면 이제 정견,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이런 걸로 바뀌는 것밖에 바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 선한 마음 구조하고 이 불선한 마음에서 탐욕을 뿌리려 하는 마음 구조는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다른 거는 사견이 있냐 없냐 하고 이제 지혜가 있냐 없냐 거기서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기쁨이 일어나는 구조는 이제 탐욕과 함께 하면서 기쁨이 있는 네 가지 이제 선한 마음에서 네 가지 이러면 8가지죠. 그죠? 그 다음 작용만 하는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쁨과 함께 하는 거 거의 또 8가지가 있죠. 그죠? 아니 4가지가 있죠. 그럼 총 12가지고 아라한은 미소 짓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라한에 그거 한 가지 포함하면 13가지다. 총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에서 생긴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거를 불을 태면 이 불에서 뭔가 막 기화되면서 나타나는 물질이 있죠. 그죠? 그런 게 다 온도에서 생긴 거다. 이거야. 또 우주가 빅뱅이 팡 터졌을 때 그때 그 열 있잖아요. 그게 온도잖아요. 그런 열에 의해서 이제 또 물질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아주 높은 온도에서는 또 그런 우리가 뭐 불을 떼거나 또 우리 몸에서도 따뜻한 기운에서는 뭐 또 새로운 물질을 생산할 수 있거든. 옆에서 불을 떼주면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고. 근데 이 온도에서 생긴 물질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온도라는 건 불의 요소라고 봐도 되거든요. 이제 뜨겁고 차가운 거잖아요. 그죠? 불의 요소라는 게. 일반적으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나 업에서 생긴 물질은 우리 몸 밖을 나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스님들이 뭐 마음에서 생긴 게 이렇게 밖으로 나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 온도에서 생긴 물질은 밖으로도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몸에서 땀이 나서 생기는 그런 물질은 밖으로 막 배출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온도에서 생긴 물질은 안과 밖으로 같이 생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음식이야 뭐 다 아시는 거고.
이게 이제 이렇게 생성하는 거 이런 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물질이 생기는 원인은 네 가지입니다. 되게 단순해요. 우리 몸은 전생 업에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업에서 생긴 물질은 우리가 마음은 일어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생주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이 생의 순간에도 업에서 생긴 물질은 생기고, 주의 순간에도 생기고, 멸의 순간에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심찰나 일어나서 머물다 사라지는 동안에 계속 매 순간순간마다, 이걸 아찰나라 그랬죠? 찰나에서 또 세 번 나눈 거. 그 매 아찰나마다 업에서 생긴 물질은 계속 생긴다는 거죠. 우리 몸이 이렇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 매 순간순간 업에서 생긴 물질이 생겨줘야 유지가 되는데, 이 업에서 생긴 물질만 갖고 유지할 수 없어요. 왜? 이거는 이제 수명이 별로 오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식을 제공을 해줘야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근데 온도에서 생긴 물질은 항상 머무는 순간에 그 물질이 더 이제 다른 물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에서 생긴 물질 같은 경우도 머무를 때 그 다시 온도에서 생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고, 음식은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생산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음은 언제요? 일어나는 순간에 생긴다 이거예요.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이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아까 여기서 구체적인 물질 중에 여기서 이 5가지,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요 5가지 있죠, 그죠? 요거하고 심장, 토대, 생명기능, 남성, 여성 요까지는 8가지죠, 그죠? 9가지인가? 이거는 업에서만 생기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생명체에게만 있는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나머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양소라든가 지수화풍이라든가 색향미, 색성향미 이런 것들은 온도에서도 생길 수 있고 마음에서 생길 수도 있고 또 음식에서도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나머지 물질들, 요거는 업에서만 생기고, 암시는 이 추상적 물질 중에서 암시는 우리 마음의 의도에 의해서만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마음에서만 생기는 물질이고, 소리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과 물질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리고, 또 마음에서도 소리가 생긴다고 봐요. 그게 뭐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것도 마음에서 생긴 소리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건 내가 의도를 이렇게가 이래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에서 생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실제 하는 법은 아니고요. 마음에서 생긴 깔라빠가 있고 그 깔라빠에 있는 땅의 요소하고 목젖의 땅의 요소 부딪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소리라는 어떤 실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딪히면서 나는 그 소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다른 원인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이제 물질이 원인이 되는 거는 업은 이제 뭐 우리가 지었던 그 마음 상태하고, 업하고 마음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생기는 물질도,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생긴 물질하고요, 불선한 마음이 일으킬 때 생긴 물질이 좀 다릅니다. 불선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거나 집착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 물질이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물질, 좀 안 좋게 하는 물질이 생성되죠. 실제로 우리 화냈을 때 우리 침을 조사를 해보면 그 침에서 독사독보다 더 독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정도로 이게 이제 몸에 안 좋다 그러거든요, 그런 화를 낼 때. 그러니까 그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거기서 생기는 물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기분 좋을 때는 어때요? 우리 몸도 막 아주 편안하고 그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음과 온도, 그 업과 마음, 이거는 이제 마음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나머지는 뭐예요? 온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소 이 2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음식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건 지금 깔라빠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물질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합시다. 우선 깔라빠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런 물질이 18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이제 실제로 일어날 때, 물질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되는 물질로 일어날 때는 3가지 형태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작은 단위가 뭐냐 하면 파란소 깔라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첫째 뭐가 꼭 들어가야 되겠어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화풍은 반드시,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아주 작은 만약 깔라빠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게 지수화풍은 무조건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물질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만졌을 때 뜨겁고 차가운 거는 불의 요소고, 이건 지금 단단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땅의 요소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면 요 모양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뭐겠어요? 수대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움직이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것은 풍대란 말이에요. 근데 스님들이 이걸 보고, 이건 뭐라고 알 수 있는 건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형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색이 있다, 이거. 색, 성향, 미촉이라고 할 때 형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물질이 있으면 그걸 보게 하는 것은 형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일 기본 단위로 말하면 컬러, 색깔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어떤 물질이라도 맛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미세하거나 미세하지 않거나 향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물질이 계속 이렇게, 물질이 있는 이상은 뭔가 이렇게 그게 되죠. 이게 뭐라 그러나, 그걸 분화된다 그러나, 계속 이제 물질이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밖으로 조금씩 떨어져 나와서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코에 닿으면 그 냄새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맛도 있고, 그다음 색, 그다음에 향이 있고, 맛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이 물질을 지탱해주는 영양소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수화풍, 색, 향, 미, 영양소라고 하는 이 8가지는 아무리 작은 물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최소 단위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파른소 깔라빠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작게 쪼갤 수는 없다고 봐요. 요소 중에. 그러니까 최소의 요소가 8가지 형태로 있다고 보는 거죠. 8가지.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물질 있잖아요. 그건 전부 파른소 깔라빠의 집합이라고 봅니다. 아비담마에서는. 그러니까 그거의 퍼센테이지는 다를 수 있어도 기본적인 그 요소는 다 파른소 깔라빠의 형태로 보는 거죠. 아닌 게 한 가지 있어요. 소리. 소리는 여기 이제 지수화풍, 생양미, 영양소 플러스 뭐가 들어가겠어요? 소리가 들어갑니다. 저는 외부에서 나는 하는 저 소리는 그게 구원소 깔라빠라고 보거든요. 그게 소리라는 요소가 있어가지고 이게 귀를 때릴 때 그때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소리라는 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무정물에서 있는 거는 파른소 깔라빠와 소리 구원소 깔라빠 이거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아비담마에서 볼 때는 다 파른소 깔라빠나 구원소 깔라빠를 보는 거고, 구원소 깔라빠 중에서 이제 소리 말고는 구원소가 뭐냐 하면 생명기능 구원소가 있어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살아있는 생명체감에 있는 깔라빠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원소, 여다가 이제 아까 말한 8가지에다가 생명기능이 포함되면 구원소 깔라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생명기능 구원소 깔라빠. 이건 생명체에게만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깔라빠에는 반드시 생명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눈이라는 게 포함되면은 눈 10원소 깔라빠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또 여기다가 귀가 되면 귀 10원소 깔라빠. 그러니까 업에서 생긴 물질 있잖아요. 아까 말한 몇 가지였어요? 9가지였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이제 생명 기능은
그 9가지 중에 생명기능은 항상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생명기능 구원소하고 여기다 8가지가 결합되면 그거 8가지는 전부 10원소 깔라파입니다. 그러니까 눈 10원소, 귀, 안이, 비설, 신 10원소 깔라파, 심장, 토대, 남성, 여성 10원소 깔라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숫자로는 18가지지만 실제 이 세상에 이제 깔라파 형태로 이야기하면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3가지고 좀 더 세분화하면 파란소 깔라파는 마음에서 생긴 파란소 깔라파, 온도에서 생긴 거, 음식에서 생긴 파란소, 이렇게 3가지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소리, 생명기능 구원소 2가지가 있어요. 5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심장, 토대, 남성, 여성, 10원소 깔라파가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총 몇 가지예요? 13가지죠,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형태는 이 13가지 깔라파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이게 적당한 결합이라고 보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면 아까 말했듯이 생명기능 구원소는 이제 이 파란소에다가 생명기능이 합쳐진 거고, 감성은 파란소에다 생명기능에다가 눈, 귀, 코, 혀, 몸 중에 하나지, 그죠? 심장 토대는 이제 파란소 생명기능 심장 토대고, 요거는 또 파란소 생명기 남성, 여성 이라면 이제 남성 10원소, 여성 10원소 깔라파.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게 총 몇 가지예요? 13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업에서 생긴 깔라파는 총 13가지 형태로 13가지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업에서 생긴 것만 따진다면 몇 가지입니까? 아까 말한 건 전체고, 그죠? 업에서 생긴 것만 따진다면 몇 가지예요? 9가지잖아요, 9가지. 그죠? 그 나머지가 아까 뭐였냐면 소리 구원소 깔라파하고, 그 다음 마음에서 생긴 파란소, 그 다음에 온도에서 생긴 파란소. 요거 지금 요것만 빠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소리 구원소하고 요 위에 4개, 위에 3개, 그죠? 나머지는 다 업에서 생긴 깔라파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업에서 생긴 거는 9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건 좀 더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생긴 깔라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파란소 깔라파. 근데 이거 잘못 썼어요. 1 더하기 7로 해야 됩니다. (1 더하기 7로) 바꾸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뒤에 이제 이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추상적 물질이 결합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상적 물질은 물질이 실제로 하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추상적인 상태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8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법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보시면 여기 이제 파란소밖에 없어요. 사실은 마음에서 생긴 깔라파가. 근데 이 마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음이 되게 막 기분이 좋아요, 지금. 아주 이제 막 마음도 편안하고 고요한데, 그럴 때는 이 마음에서 생긴 파란소 깔라파, 물질 자체가 되게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만약에 하나의 요소로서 한다면 11원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추상적 물질도 하나의 요소로서 결합을 시킨다면. 근데 이게 추상적이라는 건 이거는 사실 실제 하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는 파란소죠, 그죠? 그리고 몸의 암시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얹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마음에서 생긴 파란소 깔라파의 풍대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암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몸에 암시가 결합됐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추상적 물질을 하나의 요소로서 포함을 시킨다면 구원소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되게 기분이 좋아서 할 때가 있고, 아유 힘들어 죽겠다고 이렇게 할 때 손을 드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막 몸도 편안하고 쾌적하고 이럴 때 내가 이렇게 암시를 기울이는 거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12원소고 그냥 몸에 암시만 나타나면 9원소. 그러니까 말에서는 뭐가 더 포함되느냐? 말의 암시 플러스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 그래서 이제 소리 이렇게 해서 이제 10원소, 13원소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그 깔라빠 상태를 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사실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다 파른속 깔라빠의 모습이다. 이거 왜? 이런 건 다 그거 뭐예요? 몸의 암시나 몸의 그 뭐 가벼운 부드러움, 적합함, 말의 암시. 여기서 소리도 마음에서 생긴 소리 이거는 실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이거 실제로는 이 뭐고 마음에서 생긴 파른속 깔라빠에 있는 그 땅의 요소하고 목젖에 있는 땅의 요소의 부딪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실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건 파른소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실 이건 전부 마음에서 생긴 파른소 깔라빠의 드러나는 모습의 차이에 따라서 분류를 한 정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그냥 마음에 생긴 파른소 깔라빠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생긴 것은 두 가지 실제 하는 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냥 이제 온도에서 생긴 파른소 깔라빠가 있고, 소리는 실제 하는 법은 소리 부원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주가 꽝 터질 때 그 나는 소리, 이런 거는 실제 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구원소 깔라빠로 봅니다. 소리 구원소 깔라빠. 근데 그게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한 거 이런 거에 의해서 하면은 11원소, 12원소라고 되는데, 이것도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 물질이 포함된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에서 생긴 거는 오직 파른소 깔라빠인데, 그것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물질 자체가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할 거다 이거죠. 그죠? 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눠져. 그래서 실제 하는 법으로 보면 한 가지, 두 가지, 아까 봤던 거, 그 다음에 요거 세 가지, 여기 온도에서 생긴 거 두 가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였죠. 그죠? 아까 그 다음에 그 업에서 생긴 게 9가지였잖아요. 그죠? 총 13가지가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은 13가지인데, 그게 추상적 물질까지 결합을 하면 21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보면은 21가지로 표현해 놨는데, 설명을 할 때 깔라빠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깔라빠를 21가지로 표현했어요. 근데 실제 그 구체적인 법, 추상적인 물질을 빼고 구체적인 물질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몇 개라는 거예요? 13가지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물질이 생기는 원인은 업과 마음에서 일단 물질이 생겨요. 그러면 이건 주로 뭐냐면 업과 마음에서 생긴 깔라빠는 8원소 아니면 9원소 아니면 10원소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8원소 같으면 여기서 끝날 거고, 9원소 같으면 명근이 있을 거고, 10원소 같으면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뭐 심장, 토대, 남성, 여성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 깔라빠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이나 업에서 이런 깔라빠가 생기면 그 물질 속에, 이 깔라빠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지수화니까 뭐가 있어요? 불의 요소잖아요. 그죠? 불의 요소가 있고 영양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음식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면 이게 또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업과 마음에서 생긴 깔라빠에서 이건 있는 이 불의 요소는 온도에서 생긴 깔라빠를 보통 4번에서 5번 생산할 수 있다고 주석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새끼가 또 새끼를 치는 거죠. 근데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단계, 여기서 생긴 깔라빠가 또 만들면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것도 음식이잖아요. 그죠? 영양소가. 그럼 이 영양소에서 생긴 깔라빠가 또 4개 또는 5번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일어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서 생긴 파른속 깔라빠가 있잖아요. 그 음식이 있으면 이 음식이 또 우리가 다른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서 또 이제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10번에서 한 12번 정도 또 새로운 물질을 생성한다는 음식에서 생긴 깔라빠를. 그러니까 이건 뭐 스님들이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몰라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업에서 생긴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 속에는 또 불의 요소도 있고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게 또 막 물질을 또 생산해요. 그러니까 온도에서 생긴 깔라빠와 영양소에서 생긴 깔라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서 생긴 깔라빠가 생기는데 또 음식에서 생긴 깔라빠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불의 요소도 있고 또 영양소도 있잖아요. 그게 또 그러니까 막 여러 방면에서 물질들이 막 생겨갖고 우리 몸을 지탱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어주지 않으면 저 업에서 생긴 깔라빠만 가지고는 그 수명이, 그러니까 저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화되는 정도 갖고는 오래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음식을 제공을 해주면 이제 이런 영양소가 이제 깔라빠가 많이 이제 생성이 될수록 우리 몸이 활기차고 편안해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지탱이 된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스님들이 이제 수행을 하시면 번뇌가 없어지면서 그 마음에서 이렇게 환한 빛이 생깁니다. 근데 이 빛의 현상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제 이 아비담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그 수행을 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욕계에 사는 사람들이 익히는 마음은 그 마음에서 생긴 깔라빠가 2번 또는 3번 정도밖에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만약에 선정에 들어갔다거나 아주 깊은 상태에 수행에 들어가면은 이 마음에서 생긴 깔라빠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생긴 깔라빠. 그리고 이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수성할수록 마음 상태가 이렇게 수준이 높을수록 거기서 생긴 깔라빠의 형태는 굉장히 맑고 깨끗한 물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에는 뭐가 있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 물질 자체가. 그래서 그 마음에서 생긴 깔라빠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탁한 마음을 많이 익힌 사람은 우리가 보면 막 얼굴도 보면 이렇게 거무딕딕하고 그렇고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얼굴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마음에서 생긴 깔라빠의 차이라고 보는 거죠. 경전에도 보면 이제 수행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맑고 감각기관이 맑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 마음에서 생긴 깔라빠의 차이로 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 생긴 깔라빠에는 또 뭐가 있냐면 불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온도에서 생긴 물질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우리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불에서 생긴 물질은 몸 밖으로도 퍼져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마음에서 생긴 깔라빠하고 이 온도에서 생긴 깔라빠가 이렇게 막 이렇게 퍼져나가서 이게 우리가 느껴지기에 이 아주 작은 깔라빠지만 마치 이제 하나가 아주 작은 점이 전멸하듯이 이렇게 밝게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느낄 때는 빛의 형태로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에서 생긴 지혜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지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지혜의 빛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이거는 좀 약간은 신비적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신통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힘이 강할수록 이제 이런 마음에서 생긴 깔라빠에 또 거기에 있는 온도에서 생긴 깔라빠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부처님이 이게 삼천대천세계 퍼져 나간다 그러잖아요. 이 마음 상태에서 아누루타 존자 같은 경우는 좀 그보다 소천세계인가 그 정도로 나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이제 삼매의 힘에 따라서 퍼져나가 이게 이런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일종의 천안통,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세상을 보는 것도 원리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마음에서 생긴 깔라빠의 작용. 우리가 마음이 아주 순수해지면 순수해질수록 거기서 생긴 깔라빠도 훨씬 이제 밝고 투명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빛이라고 느끼는 그것이 사실은 아주 작은 입자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우리가 빛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눈에서 일어난다 해도 눈에서 눈 10원소 깔라빠만 있는 게 아니고, 눈을 찌르면 아픈 거는 감촉을 느끼는 몸 10원소 깔라빠도 있다는 거고, 또 그게 남자 여자 눈이 다른 거는 성 10원소 깔라빠도 있다는 거고, 또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는 또 마음에서 생긴 깔라빠도 온몸으로 퍼지고, 또 거기서 또 온도에서 생긴 깔라빠가 생기고, 또 우리가 먹은 음식도 온몸으로 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 몸으로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 10원소, 몸 10원소, 성 10원소가 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명경구원소는 반드시 있고, 그러니까 마음, 온도, 음식, 그러니까 총 몇 가지예요, 이게? 하나, 둘, 셋, 이게 30, 요걸 40으로 치면 여기 38이 24, 64가지에서 63가지죠, 그죠? 아니 뭐 이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63가지의 물질이 있어요. 63. 근데 요 신문에 가면은 뭐가 빠져요? 눈, 귀, 코, 혀, 몸 이런 건 없어지고 요건 몸만 있잖아요. 그죠? 여기 10가지가 줍니다. 여기는 53가지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몸하고 심장, 토대, 여기는 몸하고 혀 이렇지만 여기 몸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가지가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비설 신의라고 하는 그 이제 마음의 문은 심장, 토대 이쪽으로 보거든요. 마음의 문은 방한가지만 방한가가 여기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그 문을 본다 이거예요. 마음이 이제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 심장, 토대 주위가 이런 물질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건 뭐 꼭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건 테란스파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이건 뭐 제가 구태여 설명 안 드려도 태생은 이제 이래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고, 난생은 아래서, 습생은 습지에서 태어나는 생물을 습생이라 그럽니다. 뭐 대표적인 게 모기나 뭐 지렁이 이런 게 있겠죠. 화생은 바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뭐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생긴 물질로서. 주로 이제 지옥이나 천상계, 뭐 천상계는 전부 화생입니다. 지옥도 전부 화생이고. 그래서 지옥에 태어나면 이건 자기 업에서 태어나는 몸이기 때문에 잘 죽지도 않아요. 계속 고통을 받는데도 계속 이제 업에 의해서 계속 죽어도 사실 몸이 금방 만들어지고 이랬죠. 만약 태에서 태어난다 그러면 한 8개월은 쉴 거 아니에요, 그죠? 10개월은. 그런 일이 없어요, 지옥에서는. 그래서 이제 테란스파라고 하는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태어날 때, 태생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특히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보냐면,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 이제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심장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심장 토대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몸 10원소 깔라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성 10원소 깔라빠. 여기가 이제 3가지. 그러니까 몸 10원소, 심장 토대, 성 10원소 깔라빠가 우리 태어날 때, 태생과 난생일 때는 이것이 이제 처음에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여기 성 10원소 깔라빠가 없으면 뭐가 되느냐 하면 중성이 된다 그래요. 이제 성이 없는 경우는. 그러니까 화생과 습생은 이제 눈, 귀, 코, 혀, 몸, 심장, 토대, 성 10원소, 여기 그러니까 뭐가 더 들어가요? 심장, 토대 대신에 요 앞에 아니비설 신이라고 하는 게 같이 들어가죠, 그죠? 왜냐하면 화생은 바로 태어나니까. 그죠? 화생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천상계에 태어나면은 천상계에서 이 몸이 바로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다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이제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등 동물일수록 이런 게 적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화생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여기 몸, 그죠? 몸하고 심장, 토대 요 2가지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생과 습생에서는 혀도 습생으로 태어날 때는 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삶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은 아까 말했듯이 이 생에 최초로 일어나는 건 뭐만 일어나겠어요? 재생연결식이 일어날 때는 오직 업에서 생긴 물질만 생기겠죠, 그죠? 이건 이제 최초 일어나는 건 전생 업에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방가가 진행이 되다가 또 인식 과정 일어나고 방가, 인식 과정, 방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업에서 생긴 물질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마음이 머물다 생주멸한다 그럴 때 생의 순간에도 일어나고 주의 순간에도 일어나고 멸의 순간, 업에서 생긴 물질은 심찰나에서 3번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 몸이 이제 지속되기 때문에 계속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일어나는 순간에만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 깔라빠를 볼 때는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업에서 생긴 물질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정의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비담마에서는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면 죽음이라고 보고, 또 생명 기능이 사라지면 죽음이라고 보고, 또 업에서 생긴 물질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걸 죽음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기 17심찰나 전에 이제 부터는 업에서 생긴 물질이 안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물질이라는 게 17심찰나를 머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물질은 머무는 순간에 온도에서 생긴 거나 음식에서 생긴다. 아까 말했듯이 그 물질이 일어났다가 이제 머무는 순간이 긴데, 이때 온도, 그러니까 온도에서 생긴 물질이나 음식, 그 영양소에서 생기는 건 이제 음식에서 생긴 거죠. 그죠? 거기서 생긴 물질이 난다는 겁니다. 색계 물질 같은 경우는 색계 존재에게는 뭐가 없어요? 색계도 화생입니다. 다. 그죠? 화생이면 처음 딱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 갖춰지는데, 여기서는 눈과 귀만 있어요. 형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 모양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코의 기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혀의 기능도 안 하고. 왜냐면 새끼는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코나 혀가 뭐 쓸 일이 없는 거죠. 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새끼에서는 눈, 귀하고 몸은 있어야 되니까, 몸 10원소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몸을 형성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새끼에서는 뭐가 없어요? 심장 토대는 없습니다. 새끼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욕계에서만 심장 토대가 있지 새끼에서는 심장 토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이야기했던 무상유정 있잖아요. 그죠? 이 무상유정은 뭐만 있다 그랬어요? 정신은 없고 물질만 있다 그랬죠. 그죠? 이때 이제 일어나는 거는 생명기능 구원소만 일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는. 무색계는 당연히 물질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음식에서 생긴 깔라빠는 아니랍니다. 색계 존재들은 음식을 먹질 않습니다. 욕계까지는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100% 소화된다 그러죠. 그래서 욕계 천상계에 있는 사람은 음식은 먹지만 똥오줌이 없다 그래요. 근데 색계는 아예 음식을 안 먹고 뭘 먹는다 그랬어요? 선열. 그러니까 선정에 들었을 때 그 희열, 그게 음식이 된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마음에서 생긴 깔라빠, 온도에서 생긴 거 있지만 음식에서 생긴 깔라빠는 없다. 색계는. 무상유정천에게는 뭐가 있어요? 무상유정천에게도 소리가 일어날 수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온도에서 생긴, 왜냐하면 몸이 따뜻하니까 그 온도에서 생긴 물질은 있다 이거예요. 무색계는 아예 물질이 아니란다는 거죠. 끝으로 이제 이걸로 물질은 다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법에서 책을 이제 뭐뭐 남았느냐 하면 이제 마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5장까지 공부를 했고, 물질에 대해서 오늘 그냥 간단히 좀 알아봤는데, 이제 남은 게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열반이죠, 그죠?
열반은 특징이 뭐냐면 고요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괴로움도 없는 아주 고요한 마음, 번뇌가 하나도 없는 고요한 상태고, 역할은, 그래서 이거 이제 열반을 공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아주 이제 그건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뭐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요한 거죠. 죽지 않는다. 왜? 태어나지 않으니까 안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표상이 없고 망상이 없다.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의 상태를 립밥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우리가 보통 살아있는 사람에게 분별 망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없어진 상태. 표상이 없다 이 말은 여기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온의 불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다 나중에 불이 딱 꺼지고 나면 그거 더 이상 표상이 없겠죠, 그죠? 고요해진 상태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열반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유효열반하고 무효열반. 그러니까 무효열반은 잘못 썼습니다. 이 두 개가 바뀌었네. 이게 유효고 이게 무효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면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죠. 탐진치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이라는 건 탐진치의 소멸인데, 아라한이 되고 나서도 부처님도 보면 어떻게 해요? 40년간 법문을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 45년간 법문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살아 계셨잖아요. 그때는 오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상태는 이제 오염은 소멸됐어요. 번뇌는 소멸됐지만 아직 몸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여, 아직 남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라한이 이제 45년이 다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몸이 형성되지 않잖아요.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오온마저도 더 이상 형성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무여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유여열반하고 무여열반 개념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초기불 그 대승이나 이제 지금 저 어디고 티벳이나 이런 데는 이제 아라한이 되고 나서도 계속 몸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면은 이제 그 구조 자체가 윤회를 할 수 있는 모든 게 깨지거든요. 사실 초기 경전에는 보면 항상 그 이제 사리불존자도 태어남이 괴로움입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뭐 아라한을 이야기할 때 항상 청정범행이 완성되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삶이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는다. 뭐 이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기불교에서 보는 건 이제 아라한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태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빠리 니빠나 완전한 열반이다. 이제 더 이상 태어남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열반의 상태를 공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우리가 그냥 무상고 무아할 때 무아를 공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공은 두 가지 개념으로 쓰입니다. 무아의 뜻도 있고 열반을 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공이라고 표현할 때는 탐진치가 없고 형성된 것이 없는 상태, 더 이상 형성되지 않는, 오온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다 이 말이고, 표상이 없다는 건 탐진치가 있으면 표상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표상이 없고 형성된 것에 표상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 현상이 형성되면 그에 대한 표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고, 원함이 없다는 건 탐진치에 대한 동경이 없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욕망이 있으면 뭔가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가래로 염원한다 해서 정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반을 얻고 싶어요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반드시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를 소멸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반을 표현할 때 표현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순야타라 그래서 공하다, 공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또 아님이 있다, 표상이 없다, 아님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원함이 없다. 이거는 이제 원함이 없다는 것은 무원이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무원해탈,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없다. 이 무소득이란 말하고 비슷해요.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뭔가 이제 얻을 바도 없고 그냥 그 상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로 표현합니다. 열반을. 이건 다 열반의 다른 이름이에요. 뭐 죽지 않는다, 불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열반 상태를 더 이상 죽음이 없다. 왜?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오늘까지 이제 그 72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부터 시작해서 물질, 오늘 이제 열반까지 해서 마음과 마음부수, 그리고 물질, 그리고 이제 열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게 이제 이 72가지 법을 이제 번뇌 같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잖아요. 번뇌, 오염원, 뭐 족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또 스님들 잘 아는 37조도품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원래는 37보리분법입니다. 예,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 요소다 이 말이거든요. 깨달음의 구성 요소. 그래서 37보리분법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